여러분, 아침에 바닥을 딱 디딜 때, 또 딱딱하네. 그 느낌 있으시죠? 그 굳은 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은 조용한데, 속에서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사람들의 몸과 발을 관리해온 김하임 원장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굳은 살만 보면 그 사람의 몸 상태가 보인다. 허리가 얼마나 버텼는지, 골반이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어깨가 얼마나 고생해 왔는지, 심지어 스트레스 패턴까지 발은 전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걸었을 뿐인데 굳은 살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조용히 적어둡니다. 그리고 오늘 그 조용한 기록들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굳은 살은 절대 피부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몸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굳은 살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몸의 불편한 부위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드러난다. 엄지 밑이 두껍다. 허리, 골반이 나 좀 도와줘 하는 신호입니다. 엄지와 둘째 사이가 딱딱하다. 갑상선이 요즘 힘 좀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볼이 전체적으로 두텁다. 호흡, 기관지, 공황장애 패턴과 관련이 깊어요. 새끼발가락 아래가 아프다. 어깨와 등 상부의 피로가 누적된 증거입니다. 발바닥 중앙이 단단하다. 내장기와 스트레스의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뒤꿈치가 거칠다. 생식기, 좌골신경, 골반 하부가 꽤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굳은 살 한 장이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굳은 살의 위치별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씩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발바닥 속에 숨겨진 몸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열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발바닥 굳은 살은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겉으로 보면 조금 두꺼워졌네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 작은 굳은 살에서 여러분의 보행 습관, 몸의 균형, 심지어 평소 스트레스 패턴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발을 직접 관리해 오면서 발만 봐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분은 어떤 걸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어디가 틀어져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발바닥 굳은 살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왜 계속 재발하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연결해서 설명해주지 않았던 진짜 이유들을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확인한 그대로 풀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제가 오래 서서 일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굳은 살이 생긴 것 같아요. 맞는 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오래 서 있으면 발바닥에 부담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래 서 있는 모든 사람이 굳은 살이 두껍게 생기는 건 아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체중이 어디에 쏠리느냐입니다. 체중이 앞쪽으로 많이 실려 있으면 엄지발가락 밑이나 발가락 관절 주변이 단단해지고 체중이 뒤로 쏠리면 뒤꿈치가 거칠어지고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즉, 굳은 살의 위치는 여러분이 그동안 몸을 어떻게 써왔는지, 어디에 힘을 몰아서 버티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굳은 살이 심한 분들의 발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발가락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제가 관리를 하다가 발가락 한번 오므려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잘 안 되는데요? 힘을 주고 싶은데 발가락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건 근육 힘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걸어 다니지만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써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빨리 걸어갈 때도, 신발을 신을 때도 내 발가락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거의 없으시죠? 발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신경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몸은 중심을 잡기 위해 다른 부위에 힘을 몰아넣습니다. 결국 특정 부위가 과로를 하게 되고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피부가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면서 굳은 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은 살을 단순히 피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굳은 살은 야, 너 걸음걸이 좀 고쳐줘. 나 혼자 힘들어 죽겠어. 하고 보내는 몸의 SOS 신호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굳은 살은 절대 피부 문제 하나로 끝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발의 구조가 틀어지면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쏠리고 걸을 때마다 반복되는 충격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는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죠. 이게 바로 굳은 살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굳은 살을 칼로 깎고 연고를 바르고 각질 제거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은 살이라는 결과만 건드렸지 그걸 만든 몸의 구조와 사용 습관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원장님, 관리받고 나면 분명히 좋아졌다가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생겨요. 왜 그런 거죠?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몸이 원래 익숙했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수만 걸음을 걷습니다. 관리실에서 1시간, 2시간 받는 시간보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걷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 잠깐 좋아졌다가도 다시 예전 버릇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은 살이 심한 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자세로 서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걸었는지, 어느 쪽으로 기대어 살고 있는지 발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굳은 살이 있다고 해서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내 몸이 망가졌구나 이렇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굳은 살이 아직 있다는 건 여러분의 몸이 아직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남아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몸이 완전히 지쳐버리면 굳은 살조차 만들 힘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굳은 살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분 몸이 아직 도움을 요청할 힘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도와드릴 차례구나. 정리해 볼까요? 굳은 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체중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어떤 자세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몸의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어 하는지 솔직하게 보여주는 몸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아주 큰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문제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해답을 찾고 계시다는 뜻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저는 10년이 넘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발과 몸이 더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그러나 지루하지 않게 계속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발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가 함께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굳은 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호를 읽을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굳은 살의 위치에 따라 몸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통증으로 이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발을 10년 넘게 지켜본 김하임 원장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굳은 살이라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굳은 살이 어디에 생겼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꽤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발을 관리하면서 굳은 살을 보면 그 사람의 생활 패턴, 불편한 부위, 약해진 장기, 그리고 심리 패턴까지 정확히 짚어낸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굳은 살은 발의 언어다. 그럼 이제 굳은 살 위치별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씩 풀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지발가락 아래에 두꺼운 굳은 살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부위는 몸의 힘이 앞으로 쏠릴 때 가장 많이 압력을 받는 자리입니다.
엄지 아래 굳은 살이 두껍다는 것은 허리, 골반, 고관절이 무의식적으로 앞쪽으로 당겨져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디스크나 협착증, 만성요통을 반복해 오신 분들이 이 부위가 유난히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지 및 굳은 살만 봐도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허리가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두 번째는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에 굳은 살이 두텁게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사이 공간은 갑상선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압력점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나 과항진이 있었던 분들 또는 면역의 변동 때문에 갑상선 주변이 약해진 분들께 이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부위 굳은 살이 잠깐 더 두꺼워졌다가 안정되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병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치유를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발바닥 패드, 볼 부위 전체가 두껍고 단단한 경우입니다. 이 부위는 심리와 호흡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앞쪽 패드가 넓고 두껍게 발달한 분들은 대부분 폐, 기관지 쪽이 약했거나 호흡이 얕고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관리해온 분들 중에서도 공황장애를 겪으셨던 분들, 숨이 자주 가쁘고 가슴이 답답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앞발바닥 패드가 유난히 딱딱하고 두꺼웠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호흡이 불안정해지면 몸은 중심을 앞으로 끌어당기며 빨리 움직여라, 빨리 도망가라 라는 긴장 신호를 체중 이동으로 표현합니다. 그 결과 앞볼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이건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몸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하나의 생존 패턴입니다. 네 번째는 새끼발가락 밑이 단단하고 유독 아픈 경우입니다. 이 작은 굳은 살은 어깨와 등 상부의 피로 신호입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오랫동안 어깨 긴장을 유지한 분들은 걸을 때 체중이 바깥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 힘이 모이는 자리가 바로 새끼발가락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보면 오른쪽 어깨 많이 쓰셨네요. 왼쪽 날개뼈가 꽤 굳어 있었겠어요 하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놀라십니다. 다섯 번째는 발바닥 중앙이 단단한 경우입니다. 발바닥 중앙은 내장기, 특히 소화기와 스트레스와 깊이 연결된 자리입니다. 장이 약해져 있거나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이 중앙 부위가 유난히 단단하고 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몸은 내장 기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걸음의 중심을 잃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니 발바닥 중앙이 과도하게 압력을 떠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 중앙 굳은 살이 놀랄 만큼 빠르게 얇아지는 경우도 자주 보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뒤꿈치 굳은 살입니다. 뒤꿈치는 생식기계, 좌골신경, 허리와 골반 하부 라인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리불순, 생식기 냉증, 좌골신경통, 고관절 주변의 묵직함, 오래 앉아 있다가 다리가 저린 분들. 이런 분들은 뒤꿈치가 거칠고 갈라지거나 특정 부분이 유난히 단단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뒤꿈치 안쪽이 단단한 경우는 좌골신경이 예민해졌다는 상당히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굳은 살은 결국 몸 전체의 지도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굳은 살을 보면 그 사람의 몸이 어디에서 힘들어하는지, 어디에 압력이 몰려 있는지,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은 살을 절대 보기 싫은 피부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몸이 아주 오래전부터 나 지금 여기가 힘들어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온 하나의 지도입니다. 자, 이제 따뜻하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의 발을 통해 여러분 몸속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발바닥은 말이 없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을 줄 알게 되는 순간 몸도 훨씬 빨리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들고 걸음걸이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제는 굳은 살을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발은 지금까지 묵묵히 여러분의 삶 전체를 버티고 지켜온 아주 충실한 안내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몸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천천히 함께 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끝부분에는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힐링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중 하나인 70년대 폴 모리 스타일의 부드러운 오케스트라 사운드입니다. 잔잔한 현악기와 따뜻한 기타 선율이 어우러져서 긴장된 신경이 이완되고 몸 전체의 힘이 스르르 풀리는 시간을 선물해 줄 거예요. 나레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몸의 회복 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70년대 폴 모리 스타일의 힐링 음악 편안하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